자, 주제 찾기 패턴 20, 마지막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패턴이 두 지문이 끝나면 이제 실전 문제로 해서 무작위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어려운 지문으로 가고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왜 이게 주제인지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독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주제야. 주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죠? 내용일치죠. 내용일치도 만약에 그 지문에 대해서 내용일치 문제가 없다면 주제가 정답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다음에 뭐예요? 추론이죠. 전부 다 이거 뭐 하는 거야?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90%를 차지합니다. 독해에서. 다음에 뭐예요? 단어 한 8% 차지하나? 그리고 한 2% 가 문법. 요게 뭐 독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문제죠. 그치? 그래서, 어, 어, 내용일치, 또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주제 문제가 없고 추론 문제만 물었다면 주제가 답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에서는. 음. 자, 마지막 패턴. 강력한 감정 표현. 저자는 놀라움이나 충격이나 실망 따위. 놀라움이나 충격은 신정보죠. 제대로 된 신정보를 줬다는 거고요. 실망은 안타까움이죠. 그렇게 해야 돼, 안타까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로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독자가 있는데 어떤 독자냐면 과거의 독자들은 인 듯 보인다. 신이 뭐예요? 인 듯 보인다는 얘기야. 인 듯 보인다는 얘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듯 보인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심을 보면 뒤집어질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죠? 겉모습과 속모습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런데요. 속은 아니에요. 요런 뉘앙스를 쓰기 위해서 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 투, 가지는 듯 보이죠? 더 참을성 있는 듯 보여요. 누구보다? 오늘날의 독자보다. 조선시대 15살 먹은 꼬마 아이가 더 참을성이 있다 이거야. 오늘날의 독자가 참을성이 있는 것보다, 너희들보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일단 궁금은 해야 돼요. 왜 참을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근거를 이제 제시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근거 나오겠죠? 없었다! 뭐가 없었어요? 어, 면, 표는 부정어니까 거의 없었다. 다이버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분 전환. 오락거리죠. 오락거리. 그래서 패스트 타임으로 잘 바뀝니다. 패스트 타임. 음, 음. 자, 기분 전환이나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책을 왜 안 봐요? 노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덜 읽습니다. 왜 그럴까? 책 읽으면 졸려서? 책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죠. 스마트폰, 인터넷, 그죠? 책 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맨날 제기차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자아이들 그네만 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는 게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뭐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소설을 읽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돼. 아, 지금 소설 읽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치? 그래서 소설을 읽는데 더 참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설이냐 하면
긴 소설이야. 긴 소설. 장편 소설이죠. 근데 그 장편 소설은 S가 빠졌죠. 인드보인데요. 또 인드보인 거야.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알고 읽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터무니없는 듯 보인다. inordinate, 터무니없는. 궤도에, 저기, 얘가 뭐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inordinate 하면은, 터무니없는 듯 보인다. 자, 그러면 긴 장편 소설을 읽는 것은 이 책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긴 장편 소설을 읽을 때에는 참을성이 필요해요. 요거까지 건지면서 독해를 했다면 정말 최상위 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치? 요까지 일단은 했고요. 자, 이거 네모치라 하세요. It may be that. 그냥 얘는 부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하면 돼. 지금 대절을 표현하고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그냥 maybe, 아마도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부드럽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may를 썼잖아요. 모든 조동사의 first meaning, 첫 번째 의미는 추측입니다. 됐죠? can, 할 수 있다. 그러지 마세요. can도 첫 번째 의미는 추측이고 두 번째가 가능. 가능일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허가. 자, 그러면 추측을 한 거야. 글을 쓸 때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자죠. 야,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글을 쓸 때, 그치? 글을 읽을 때 말고 글을 쓸 때 그 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죠. 누구야? 저자. 그러니까 조동사를 써서 추측을 했다는 얘기는 저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가 뭐야? 저자의 생각이잖아. 자, 이때 그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오늘날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도 봐봐. 비교급을 썼잖아. 비교급에서 뒤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비교급은 항상 앞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지금 과거의 독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명사는 언제 쓰죠? 반복되는 명사를 받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명사가 반복됐다면 그게 글의 소재겠죠. 그쵸? 어. 자, 그래서 옛날 과거의 독자들은 짜증내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짜증내지 않았을까? 인아디네이트한 길이를 가진 소설을 읽는 데에 짜증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인과의 전치사 바이, 뭐 때문에 짜증내지 않을까? 디그레션. 본론에서 벗어난 거죠. 그레스가 가다잖아. 가다예요. 근데 디스, 이 두 개가 붙은 거죠. 디스는 멀리 간 거야.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거죠.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 음? 그리고 irrelevance, 관련 없음에 의해서 그렇게 짜증내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나 관련 없는 이야기들은 interrupt, 방해예요. 이야기를 방해하는 이러한 쓸데기 없는 이야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짜증내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을성 있게 잘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벗이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벗을 썼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죠. 벗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몇몇 소설들은
suffer from 하면은 어디 어디에 시달리다죠. 시달리다. 요게 제일 편안한 독해예요. suffer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무엇 무엇을 겪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해 주면 돼요. 어디에 고통받는 거예요? 시달리는 게 고통받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결점들에, 자, 이러한 결점은, 자, 디즈, 이러한 결점은 뭐예요? 1번, 디그레션, 2번, irrelevant, 그쵸? 3번, 또 뭐가 있을까? 3번, 뭐, 3번은 없네요. 그죠? 자, 어멍 밑줄 끄세요. 요거 잘 읽어야 돼. 주어는 이렇게 하고, 비동사를 쓰고, 어멍을 쓰면, 요렇게 쓰면, 주어는 어디에 속하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가 일어나죠. 요렇게 해서, 전명구가, 전치사 명사가 문 들어가면, 동사 주어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주어가 뭐뭐 가운데 주어가 있다.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가운데 주어가 있다. 자, 몇몇 소설들은 어디에 속해요? 가장 위대한 소설에 속한다. 자, 더 다음에 최상급 형용사를 썼죠? 그죠? 최상급 형용사 앞에 더를 쓰는 게 아니야. 더를 썼다는 건 명사 쓰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상급 형용사 다음에 이 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사, 반복되는 명사일 경우에는. 그래서 뭐 문법적인 용어로는 더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가 없어서 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를 대신한 격이다. 그래서 명사 대격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주제에서 벗어난 거야. 쓸데없는 이야기 알 필요 없어요. 알았죠? 명사 대격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전에 쓰여졌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터무니없이 길고, 여기 있죠? 터무니없이 길고, 터무니없이 길어서 참을성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소설, 주제에서 벗어난 거, 관련 없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소설. 그래서 소설이 길어지는데, 그런 소설들 중 몇몇이 가장 위대한 소설에 속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든 수업을 다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보죠. 봐요. 왜냐하면 한 번 올리면 이거 뭐 1시간, 2시간짜리 그냥 막 올리니까 누가 엄두가 안 나. 뭐 1분, 2분짜리면은 뭐 관심 있고 볼 텐데, 그치?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어때요? 우와 하는 거죠. 이런 강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편 소설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죠? 읽다 보니까, 씨발, 이거 뭐야? 존나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그거 읽어봐, 읽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장편소설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잘 다니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학원 보내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냥 책 읽혀라. 그리고 방학 되면 청학동 보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의야, 사람은. 예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만 많이 읽어도 그냥 1등 해요. 공부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1등 합니다. 자, 다음에 그것은 자, 빨간 색깔 칠하세요. 디플러러블. that 이하는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that 이하는 한탄할 만하다. 안타깝다는 얘기야.
정말 안타까워요. 이 얘기는 대디야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대디야 안 하니까 한탄스러운 거죠. 자,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세요. 어카운트가 이유라는 뜻이 있어. 설명이라는 뜻도 있고, 뭐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on account of 하면 무슨 뜻입니까? because of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얘가 이유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터무니없이 길고 관련 없고 주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점점 이때 그들은 뭐예요? 소설이죠. 이런 가장 긴 소설이 덜 읽혀지다니. 장편 소설이 점점 덜 읽혀지다니. 마음 아프다. 그치?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디플러러블 이걸 기억해야 돼. It is deplorable that 데디아는 안타깝다라는 얘기야. 그럼 왜 안타까울까?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탄스럽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제문은 노란 색깔로 형광펜 칠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덜 읽혀지다니 안타깝다. 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 슈도 별표하고요. 그들이 점점 덜 읽혀지다니,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해석, 슈드에 대한 특별 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슈드 특별 용법 세 가지를 설명할 거야. 슈드의 특별 용법. 자, 1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있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 다음에 대절에 주어 다음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죠. 생략 가능하다는 것,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it is, 그것은 necessary,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necessary. 필수적인 거예요. essential. 그거는 바랄 만한 거예요. advisable, 충고할 만해요. required, 요구할 만해요. important, 그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마찬가지로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죠. 항상 쓰는 건 아니야. 뭐뭐 다 이렇게 해석하면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잖아. 반드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야 한다. 자, 얘네들은 1번과 2번은 뭐냐 하면 가정법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 즉,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 뭐, 가정법 현재 이런 말 아직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 자, 오늘의 이야기는 3번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3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잘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PT 유감이다. 안 됐다. 참 놀랐다. 서프라이징. 한탄스럽다. 디플러러블. 또 뭐가 있을까? 참 이상하다. 스트레인지. 뭐가? that 이하는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참 한탄스럽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잘못 썼고요. 자, should는 생략 불가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뭐뭐 하다니. 주어가 동사 하다니 참 유감이다. 놀랍다. 한탄스럽다. 이상하다. 해석을 잘해야 돼. 얘는 그러면 실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돼요. 그래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됐습니다. 됐나요? 지워도 돼? 문제 풀어볼까? 그렇게 해서,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이유들 사이에 무슨 이유? 자,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더 리즈는 이유죠? Y를 쓰면 Y 다음에는 항상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왜, 어, 위대한 고전. 여기서 위대한 고전이지만 덜을 썼기 때문에 긴 소설이죠. 오늘날 읽혀지지 않는 이유들 사이에서 됐습니까?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오늘날 사람들이 긴 소설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야? 결점이 있어서죠. 이러한 결점, 디펙티브, 결점이 있는. impertinent, pertinent가 적절한이잖아. 적절한. 그쵸? germane. 하나만 쓸게요. 그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얘가 irrelevant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잖아. irrelevance. 자, 디그레션 본문에 나와 있고, 정답 D번이죠. out of date. 맞는 말 같지만 옛날 거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맞는 말 같지만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요. 자, 2번. 저자는 imply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추론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해줄게. 추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원래 결론 도출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 사실이 있어요. 제너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진이도 죽었고 연우도 죽었고 가은이도 죽었다. 그러면 태용이는 어떻게 될까? 태용이에 대해서 추론하세요. 그러면 결론 도출이니까 사람은 죽는다죠. 이게 추론 문제야. 그러면 이 글에서 결론은 뭐야? 위대한 소설은 길다잖아. 길다고 안 읽으니까 마음 아프다잖아.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정답 A번이죠. 위대한 소설은 보통 길다. 이때 보통 길다가 본문에서는 inordinate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죠.
자,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윗글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첫째, 지문의 내용과 과연 일치하냐? 일치하죠. 태영이는 어떻게 돼? 죽는다.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그건 내용일치 문제, 실형 문제잖아. 직접적인 언급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정답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한번 뒤집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는 해줘야 돼?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뒤집은 건 아니죠. in ordinate를 패러프레이징한 게 이제 롱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한번 뒤집든지 아니면 최소한 패러프레이징은 해줘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대로 언급하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론 문제는.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